미스터 프렐입니다. 자, 드디어 시네마 4D 베이직 기초과정 100강을 할 차례인데요. 100강을 채웠다는 거에 대해서 자축하는 의미로 혼자 박수를 쳐봤습니다. 뭐 축하를 또 해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요. 원래 1년 만에 100강을 채우겠다 이런 목표로 달려왔는데 무려 3년이 걸렸네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고생하고 나름대로 즐기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시네마 4D 강의를 꾸준히 올려왔는데 이제 기초는 100강으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강의 컨텐츠와 또 다른 컨텐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많이 봐주셨어요. 사실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C4D 100강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스트리밍도 좀 할 생각이에요. 스트리밍도 하면서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좀 할 생각이고요.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양질의 모션 그래픽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시네마 4D 베이직 100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계속 꾸준히 시네마 4D라고 하는 그리고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초입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도움을 받는 아주 작은 부분이 되어줘도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00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게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애프터 이펙트와 시네마 4D를 호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접근을 해 드릴 건데 이게 기본적이라고 해서 기초가 아닙니다. 가장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강의들을 계속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하면 합성 혹은 모션 그래픽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 툴이에요. 시네마 4D랑은 좀 다르죠. 이건 2차원적인 평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디지타 퓨전이나 아니면은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3D를 지원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어떤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3D랑도 완벽하게 호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맥스나 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호환이 됩니다. 이전부터도 호환이 되어 왔었고요. 카메라 값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시네마 4D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그들보다는 쉽게 구성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씬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20에 그렇죠? 1080 FHD로 만든 다음에 제가 이걸 저장을 할 거예요. 데스크탑에다가 1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심플하게 구성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낼게요. 랜덤 이펙터를 적용을 시킬 거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새로 옮긴 사무실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말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릴 겁니다. 밖에서. 그게 하나가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소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좌로 좀 더 벌려볼까요? 공간감을 좀 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세팅을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다 붙일게요. 그 다음에 얘들뿐만 아니라 하나 더 무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세컨드고 그래서 좀 이런 다른 친구들로 세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같은 랜덤을 줬다라고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공간감 정도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줘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로 하나 설정을 하시고요. 씬을 하나 간단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하나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쯤에다 키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쭉 뒤로 밀어서 이 정도로 줄게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서는 완전히 이 정도 갑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리기디 바디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올 세팅을 하고 포스 값을 조금만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네들 스케일 값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혹시나 이제 겹쳐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준 거예요.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겹쳐 있으면은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이나믹을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겹쳐 있는 건 없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메터리얼을 줄 건데요. 일단 메터리얼은 우리가 텍스처를 한번 불러와서 써볼게요. 텍스처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우드 텍스처가 많거든요. 우드 텍스처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다른 텍스처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것들이 있으시면요 직접 사용하셔가지고 꾸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어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다른 재질도 좀 넣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보지는 않은데, 그죠? 사실 텍스처를 작업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뭐 이게 괜찮나 저게 괜찮나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큐브도 두 가지 정도의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이런 거 재밌네요. 그죠? 저는 대부분의 텍스처를 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다운도 받지만 구매도 합니다. 구매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울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무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드 이런 거에 좀 되게 꽂혀 있거든요. 좀 우드 간지 이런 거. 이번 이사한 사무실도 그래서 거의 우드로 다 맞춘 것 같아요. 큐빅으로 결정을 하고 이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텍스처가 이걸로 할게요. 차라리 그렇죠? 그다음에 라이트를 하나 줄 거고요.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쪽에다가 하나 설치를 할 건데 에리얼 라이트를 하나 줘볼까요? 사실 이 실외 같은 경우는요, 옴니를 주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한 방의 라이트로 전체적인 밝기를 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리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협소한 공간들 아니면 실내 공간들에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 실외에도 적절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걸 쓰는 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그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질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옴니로 설정하고 섀도우를 에리어로 한번 가볼게요. 에리어로 간 다음에 어크러시를 10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좀 분산되는 거를 주고 싶기 때문에 서브라이트라고 한 다음에요. 어레이를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얘를 글로벌 라이트라고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전에 저희가 예제에서도 몇 번 다뤘던 거예요. 5만 정도 줘볼까요? 5만 정도 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좀 올린 다음에 라이트 값을 줄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요. 완전히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을 좀 내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색톤도 좀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어두운 부분에 어느 정도 명암을 좀 더 보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코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조금 텍스처를 카피를 한 다음에요. 범프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범프 간지가 좀 나게끔 설정을 또 해주셔도 좀 리얼리티 간지가 좀 살죠. 설정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범퍼가 좀 들어갔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자,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렌더링을 걸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카메라 값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렌더링 걸 때
이렇게 해서 전체 O를 걸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티알리아싱 베스트로 놓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쪽 말고요. 세이브 쪽에 보시면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PNG로 렌더링 걸어볼게요. PNG를 걸는데 여기 컴포지팅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 누크, 파이널 컷, 그다음 모션 이렇게 카메라 값을 호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도 호환이 된다는 거고요. 누크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랑 모션도 된다는 거예요. 애플에 있는 모션 그래픽 툴인 모션. 저 나중에 이거 강의를 할 생각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파이널 컷하고 거의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 있다.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옵션 값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틱을 해가지고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겠냐라는 뜻이고요. 그걸 애프터 이펙트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애니메이션 씬이 두 개라고 칩시다. 하나의 씬 안에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라고 예를 들게요. 카메라를 잘 많이 사용하거든요. 릴레이티브를 이제 틱하는 부분은. 그래서 뭐 A 카메라는 0에서 100, B 카메라는 뭐 50에서 150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되게. 그래서 그 씬 두 개를 카메라를 들고 들어올 때 이걸 틱하시면은 각각의 카메라 값으로 0에서 100, 50에서 뭐 150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거고요. 이걸 언틱하면은 그냥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어떤 위치값,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의 위치값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 쓰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시네웨어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씬 안에서 두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이제 여기 있는 스테이지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컷을 나누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씬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nclude timeline 마커 같은 경우는 여기 타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커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커를 만들 텐데 이 마커를 불러올 거냐 안 불러올 거냐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커의 위치에 따라서 요쯤에서 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커를 내가 불러올 거야 뭐 이런 거고요. include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3D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 들어올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FBX 파일이나 뭐 여기 앨럼빅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3D 고유의 파일이에요. 호환되는 파일, 그러니까 3D 모델링 파일도 같이 불러 들어갈 거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이브 프로젝트 파일은 렌더링 하지 않고 별도로 제가 이 AEC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렌더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시퀀스가 렌더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별도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의 카메라를. 그럴 때 또 렌더링을 걸 필요 없이 이걸로 저장을 해서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가지고 또 시퀀스를 한 번 더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고 100이라고 해서 이제 렌더링을 걸면 돼. 이 상태로 해서 제가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쭉 걸리겠죠? 렌더링 다 됐죠? 그럼 이거를 제가 에펙에서 한번 불러와 볼 건데요. 시퀀스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렌더 폴더 안에 보시면 이 AC 파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all files 해놓고 제가 AC 파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마 이렇게 안 불러와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파인더를 가서 볼게요.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 파일즈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맥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탭에서 열기 들어가서 플러그인 폴더를 보시면 익스체인지 플러그인, 즉 이제 스냅4d 파일로 임포트를 하거나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포맷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포맷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건 없네요. 그죠?
맥슨 시네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시네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냅4d 씬 파일을 그대로 불러 들어와서 렌더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라이징에 쓰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리뷰나 아니면 중간 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간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가끔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조금 더 등급이 올라갔을 때 배워보도록 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스냅4d 파일에 보면은 익스체인지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3D Max, After Effects, Maya, Photoshop 이렇게 이제 파일을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임포터라는 거 있죠. 여기서 C4D 임포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인증하라고 뜨잖아요. 인증해 주시면 돼요. 애플워치로 인증을 해서 이렇게 일본어 넣어주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바꿔볼게요. 껐다가 다시 한번 더 켜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일로 가면은 아까는 이제 all acceptable files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의 포맷에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안 불러와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all 파일로 바꿨던 거고요. 그죠? all acceptable files 하면은 이제 불러 들어올 수 있는 파일로 바뀐 거예요. 열기. 이렇게 폴더로 불러와지고요. 컴프로 부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라이트가 같이 들어왔어요. 3D 카메라와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키프레임이 1x1 키프레임 찍혀 있고요. 키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첫과 끝단에 키프레임이 똑 하고 찍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이제 포지션과 포인트, 줌, 오리엔티드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제로 스냅4d에서 내가 작업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제 이렇게 불러와진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어떤 자막이나 텍스트나 어떤 2D적인 애니메이션을 이 공간에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간에 배치를 하고 싶은데 3D 상에서 배치를 하면은 수정을 하거나 이럴 때 또 렌더링이라는 걸 또 거쳐야 되고, 약간 2D보다는,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데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거든요. 살짝.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스냅4d에서 고치는 것도 선호를 해요. 이게 더 편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텍스트 파일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넣을 건지, 어느 자리에 넣을 건지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넣을 값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번 포지션이라고 칩시다. 이게 1번 포지션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위치를 이 정도에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요 정도에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요 정도에 하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카피를 하나 더 해서 요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저 뒤에 있을게요. 하나 아이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가 이렇게 보인다고 봅시다. 1, 2, 3 이런 식으로 4까지 가볼까요? 4.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요렇게 등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여기 보시면 external compositing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얘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얘들을 붙여주면은 옵스 잘못 붙였네요. 이상하게 들어갔죠 지금. compositing 태그를 붙여주시면 이제 얘네들을 앵커 포인트를 어느 위치로 잡을 건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센터 위치에다 맞출 거고요. 기본 값으로 하고 뭐 컬러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솔리드로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지금 널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제가 200에 200짜리 솔리드로 보이게끔 만들어 놔 볼게요. 저렇게 해놓고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세이브 프로젝트 파일 렌더 파일에다가 100-2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100-2라는 친구를 다시 불러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널 값이 새로 들어왔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키가 첫 단과 끝 단만 있어. 우리 여기다 따로 키를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간단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실제로 카메라가 3D 카메라가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 카메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텍스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C 시네마 4D 100 페이지 1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 자간, 행간 맞춰주시고 센터 그다음에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좀 와꾸를 맞출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컬러를 뭐 일단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를 여기 보시면 이제 3D 레이어로 바꾸는 거 있죠? 3D 레이어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걸 만약에 1번 자리에다 두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갖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 똑같은 값이 있겠죠. 앵커 포인트나 이런 값들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앵커 포인트 센터고 이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죠? 앵커 포인트가. 그래도 나중에 조절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제껴두고 요걸 맞춰줘요. 요거를.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655.9죠. 뭐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돼요. 한 번에 바뀌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른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제가 하이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친구 위치를 조절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조절이 안 되죠. 왜? 링크가 되어 있어 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앵커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날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라이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라이트 옵션을 쭉 열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캐스트 섀도우가 켜져 있거든요. 근데 라이트가 여기 텍스트 파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 좀 ON으로 해놓고요. ON으로 해놓고 accept light 돼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라이트 영향을 받는 구성을 좀 만들어 볼게요. 메탈릭한 느낌 조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사이즈를 조금 키워도 되겠죠. 이 상태로 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좀 키우셔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약간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컬러를 좀 바꿔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데코보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하나 더 또 만들어 볼까요?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또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똑같은 거는 카피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링크돼 있었죠. 이 링크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링크를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의 위치는 링크로 내가 설정을 안 할 거고요. 이번에는 링크로 설정을 안 하고 포지션만 가지고 설정을 해볼게요. 포지션 값만 이제 베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지축이 중요해요. 지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축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모션 그래픽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죠? 컬러도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뒤쪽에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뒤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포지션 열어서 볼까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걸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블랙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라이트 어디 갔죠? 이미지 안 보이네. 너무 블랙으로 가버렸다 지금. 그죠? 스페큘러를 살짝 이렇게 줄게요. 블랙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꾸 라이트 트랜지션을 자꾸 건드리네요 제가. 디퓨즈 값을 좀 올릴게요. 이게 화면이 되게 4K 사이즈 화면이거든요 지금 이게 모니터가. 근데 너무 작아요. 이게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네들은 따로 니트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앵커 포인트 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내려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카피를 해서 얘는 여기다가 그죠? 포지션으로 해서 달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렇게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름과
모션 맵 이름을 같이 적어주겠습니다. 홍보 아니에요. 저 여기 강의를 그냥 거의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릴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depth of field 오퍼돼 있잖아요. 이거 ON을 딱 켜주는 거예요. depth of field ON을 켜주고 이제 포커스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포커스를 제가 이걸 좀 더 맞춰볼게요. 넘어갔죠. 좀 높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포커스가 좀 맞춰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1000 정도 맞춰볼게요. 그죠? D가 살짝 날아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depth of field 값을 DOF 값 따로 뽑아가지고 패스로 그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배경에다가 BG 깔아주고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이펙트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램프 값을 하나 줄게요. 그다음에 라디얼 램프로 주시고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텍스트를 내가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에펙에서 Snap4D 파일로 반대는 어떨지 또 한번 볼게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2D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3D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해서 내가 소스로만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D에서 다 작업을 한 다음에 2D의 카메라, 오브젝트 위치 이런 것들을 3D로 가져가서 나중에 다시 합성할 위치에다가 이렇게 내가 3D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걸 렌더링 걸어서 에펙에다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제가 1920, 1080, 30p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만들었어요. 컴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AE to C4D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얘도 저장을 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적은 이 텍스트들을 거꾸로 들고 와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링크 끊어달라고 돼 있죠. 링크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키 누르고 옵션 키는 Alt 키 누르고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풀리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다 위치가 지금 이쪽에 서로 사방팔방 다 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스냅4D 베이직이 700에 700 정도면은 다 앞으로 오네요. 얘들도 다 똑같이 700에 70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럼 앞으로 갔다 왔죠. 자,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반 카메라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3D 레이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제가 위치 값을 맞출 건데요. 지금부터 4뷰로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밀 거예요. 퍼스펙티브 뷰가 아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죠?
저는 그래서 디지털 퓨전이나 누크를 3D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고 스냅 4D 베이직 같은 경우는 앞에다 둘게요. 그다음에 큐브 웍스 같은 경우도 좀 뒤로 Z축으로 뒤로 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줄 거고, 베스트 프레리 얘도 조금 뒤로 갈 건데 앞으로 이렇게 줄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 치고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애니메이션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원뷰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 세팅을 해줄게요. 그래서 기본 스팟라이트 갖고 해볼까? 스팟라이트 말고 포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로 할게요. 포인트 라이트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카메라 가지고 이제 제가 포지션 가지고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포지션을 잡을 건데요. 여기서 이 카메라 툴 가지고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너무 불편해. 다시 포비로 가서요. 카메라를 여기서 쭉 이렇게 해볼게요. 키를 잡았어요 지금. 그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해놓고 이거를 파일 익스포트해서 스냅 4D 파일로 익스포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거는 이 형태나 자간, 행간을 다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블 시킨 상태로 익스트루드를 줘서 파일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똑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냅 4D 내에 있는 스플라인에 있는 텍스트 있죠. 거기다가 통째로 익스트루드를 먹여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 걸 더 선호를 해요. 개별적으로 조절도 가능할 뿐더러 최대한 이거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카메라 값도 좀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맞게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다시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죠. 파일, 익스포트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2라고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스냅 4D를 가서 불러보겠습니다. 오픈. 그래서 다시 1번이 이거죠. 불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 불러지는 거예요. 쫙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로 수정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펙에서 작업했던 이걸 얘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근데 뎁스를 준 상태에서 3D 형태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텍스처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맞춰가지고 이것만 렌더링 걸어서 위에다가 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큐브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큐브도 좀 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데코복고를 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살짝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나는 조절할 건 아니고 이것만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시고 다 선택해 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익스트루드만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왜 이렇게 하죠? 그죠? 이름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여기 오브젝트 익스트루드만 선택을 쫙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50 정도 더 줄까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제가 어떤 질감도 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애드 리플렉션 같은 거를 줘가지고요 이렇게 줄 거다. 나머지 이 친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줄 거고 어떤 다른 효과를 주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다음 HTML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런 스피어를 하나 줘서 스카이를 하나 주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컴포지팅 태그에서 씬 바이 카메라 이런 식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넘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해서 지금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1920 1080이고요. 지금 이게 렌더링 걸리는 구간은 140, 150프레임이다. 150프레임만큼만 렌더링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티알레신 잡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세이브, 저장하면 되죠. PNG로 저장하고요. 알파 값 줘서 렌에다가 뿌려볼게요. 언타이틀로 뿌릴게요. 렌더링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쭉 렌더링 걸리고, 그죠? 자, 렌더링 거는 동안 또 볼게요. 아까 두 번째 파일, 요거죠. 다시 2번. 이걸 부르면 이렇게 카메라도 어긋날 뿐더러요. 보시면은 자간이나 행간 이런 것들이 다 깨져요. 원래 우리가 작업했던 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스플라인에 있는 이 텍스트 파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변환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크게 선호를 안 해요. 또 이걸 맞춰야 되고 행간을 내가 디자인 다 맞춰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카메라도 엉뚱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버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 버전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가리시면 되죠. 여기서 오브젝트만 따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정도까지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끊을게요. 에펙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원뷰로 바꾸고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언타이틀로 렌더링 걸었던 친구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게 뭐였죠? 미스터풀 유튜브 이걸 끌게요. 이 파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이걸로 대치가 됐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끄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자도 스냅 4D를 조금 알고 있으면은 3D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3D를 하시는 분들도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과 완벽하게 호환을 하면서 작업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합성 툴에서 이 정도까지 호환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연습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네웨어 같은 경우는 차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툴 자체가 플러그인 자체가 굉장히 좀 옵션이 많아요. 그리고 설명해드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애프터 이펙트와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100강이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나요? 최대한 좀 기초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다 보니까 스냅 4D를 좀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없는 강의였을 수도 있어요. 기초의 100강이. 하지만 이 100강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습득을 해야 된다든지 한 번 더 사전처럼 꺼내가지고 오픈북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100개나 되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또 재밌는 강의들,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0강 동안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